이 행동을 보이면 즉시 거리를 두십시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날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싸운 것도 아니고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말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했던 말들을 곱씹게 되고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가 왜 그런 기분이 드는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새벽녘이 되어서라 겨우 눈을 붙이고 다음날 아침에는 괜히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아마 그 느낌을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 길을 다 걸어왔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학에서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쳤고 동료 교수들과 연구도 했고 친구들과 어울렸고 가족과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그 수많은 만남 속에서 저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젊은 시절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니 그때 참았던 것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더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이것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시는 분은 마음이 편안하고 하루하루가 평화롭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가슴앓이를 하고 결국 몸까지 상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평생의 지혜가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멈추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두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 주변의 소중한 법들에게도 이 지혜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듣고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에 담긴 마음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겉은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달콤하고 웃음이 환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큰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조심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 일입니다. 한 동료 교수가 있었는데 학생들 앞에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강의도 잘하셨고 학생들에게 친절하셨고 학교 행사에도 열심히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저는 그분의 다른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국을 가져다 주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정말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변하더군요.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이게 뭐야? 조심 좀 하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연신 죄송합니다 하며 닦았지만 그분은 끝까지 불쾌한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보이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진짜 모습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이 사람에게는 극진히 대하는 모습 말입니다. 결국 그분은 몇 년 후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식당 직원에게, 청소하시는 분에게, 경비원에게, 택시 기사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장면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사람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같은 존중을 보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10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외를 본 적이 없는 진리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할 것은 지금은 여러분에게 친절한 사람이라도 다른 악한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친절한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 필요가 사라지면 태도도 바뀝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찰하십시오. 함께 밥을 먹을 때, 함께 쇼핑을 할 때, 함께 어디를 갈 때, 그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마음속에 메모를 해 두십시오.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다툼이 아닙니다. 다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부딪히고 언성이 높아지는 일은 가까운 사이에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책임의 방향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잘못은 저쪽에 있는데 죄책감은 이쪽이 떠안게 되는 구조 말입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관계는 여러분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아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저도 100년 넘게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닙니다. 실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인정하고 고치면 그 실수는 오히려 신뢰를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를 끝내야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날짜를 잘못 알고 있었고 자기가 확인을 안 했고 자기가 착각한 것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그 앱이 이상했어. 내가 정확하게 말을 안 했잖아. 요즘 내가 워낙 바빠서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많아지고 결론은 항상 하나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7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한 번은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기차표를 그 친구가 예매하기로 했는데 날짜를 잘못 끄는 겁니다. 여기에 도착해서야 알았습니다. 당연히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아니, 내가 날짜를 헷갈리게 말해서 그렇지 나는 분명히 내가 말한 대로 끊었어. 저는 그 순간 허탈했습니다. 제가 날짜를 틀리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보여드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내가 헷갈리게 말했나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까요? 70년 지기 친구와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이 이상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원래는 그 사람이 사과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새 여러분이 사과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말했나?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못은 저쪽인데 죄책감은 이쪽이 챙기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점점 자신감을 잃습니다. 내가 뭘 해도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늘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결국 말수를 줄이게 됩니다. 갈등이 생길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관계가 아니라 관리가 되어 버립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관리, 상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관리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정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그건 희생입니다.
희생은 가끔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한쪽만 계속 희생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병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명백한 잘못 앞에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일까요? 존중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상대를 사람으로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물론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바빠도 잘못을 했으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러분이 착하고 참고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이면 그럴수록 더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쉽게 이용당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참음은 덕이 아니라 상대에게는 더 해도 된다는 허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관계는 노력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책임을 나눌 때 유지됩니다. 한쪽이 계속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여러분이 한 발 양보하면 상대는 두 발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대신 사과하면 상대는 다음에도 대신 사과하길 기대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명백한 잘못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핑계부터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상처받기 전에 지금부터 거리두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성숙함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깊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싸웠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꺼냈는데 그 마음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말을 했는데도 듣는 사람이 없는 느낌. 속상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위로는커녕 내 이야기가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느낌. 그럴 때 사람은 묘하게 허탈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모든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대화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도 많고 경험도 많은 듯하고 분위기도 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그거 나도 말이야. 그리고 곧바로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더 심했어. 나는 이렇게 해결했어.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처음 다른 정말 힘드셨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지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요즘 밤에 잠이 안 와 옆자리가 텅 비니까 자꾸 눈이 떠져. 그런데 친구분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래.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코골아서 따로 잤거든. 근데 막상 없으니까 또 이상하더라고. 그러더니 자기 이야기를 20분을 하셨답니다. 그 어르신이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그 친구 만나고 왔는데 더 외롭더라고.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 친구 이야기만 실컷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대화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상대 마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로만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끊길 거, 어차피 말해봤자 나도로 덮일 거, 결국 여러분은 듣는 사람, 맞장 구지는 사람, 고개 끄덕이는 사람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해집니다. 친구를 만났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애 만났지라는 생각이 들고 만남이 부담이 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따라가며 지금 당신이 힘들겠구나를 느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공감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정보만 처리합니다. 혈압이 높다고 하면 그러면 해결책을 말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 대신 처방을 내놓고 질문 대신 자기 경험을 늘어놓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해결보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 많이 걱정됐겠구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로 끝내는 사람은 그 한마디를 못합니다. 아니 그 한마디의 가치를 모릅니다. 더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경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나는 더 아파러 갑니다. 여러분이 요즘 힘들다고 하면 나도 옛날에 더 힘들었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 나는 더 큰 일이 있었어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배우게 됩니까? 기쁨도 말하지 못하고 슬픔도 말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은 점점 숨게 됩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줄어드는 관계가 됩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고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들어주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이고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내가 지금 더 말하고 싶은 욕구를 잠시 내려놓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없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 상대를 사람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사, 건강, 취미, 분노, 자랑, 불만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에 기뻐하는지 그 사람은 모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공감도 없습니다. 그러니 관계는 자연스럽게 얕아집니다. 오래 만났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관계는 내 이야기가 안전하게 머무를 곳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 말이 재미없나? 내가 표현을 못했나? 아닙니다. 문제는 표현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받을 그릇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화의 균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한 문장을 말하면 상대가 두 문장으로 빼앗는 관계는 오래 갈수록 여러분을 지치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원래 말이 많아라고 넘기지만 그 반복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비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만남의 시간을 줄이십시오. 깊은 관계를 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중간에 끊지 않고 질문하고 그랬구나라고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한번 새어나가면 다시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을 엎지르면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말도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이런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정말 부탁인데 비밀로 해줘.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신뢰를 맡기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신뢰를 관심을 끄는 재료로 바꿔버립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가볍게요. 걱정돼서 조언을 구하려고 나쁜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비밀을 흘리는 순간부터 이미 나쁜 뜻이 시작된 것입니다. 뜻이 나쁘냐 좋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배우게 됩니까? 기쁨도 말하지 못하고 슬픔도 말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은 점점 숨게 됩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줄어드는 관계가 됩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고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들어주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이고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내가 지금 더 말하고 싶은 욕구를 잠시 내려놓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없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 상대를 사람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사, 건강, 취미, 분노, 자랑, 불만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에 기뻐하는지 그 사람은 모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공감도 없습니다. 그러니 관계는 자연스럽게 얕아집니다. 오래 만났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관계는 내 이야기가 안전하게 머무를 곳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 말이 재미없나? 내가 표현을 못했나? 아닙니다. 문제는 표현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받을 그릇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화의 균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한 문장을 말하면 상대가 두 문장으로 빼앗는 관계는 오래 갈수록 여러분을 지치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원래 말이 많아라고 넘기지만 그 반복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비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만남의 시간을 줄이십시오. 깊은 관계를 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중간에 끊지 않고 질문하고 그랬구나라고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한번 새어나가면 다시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을 엎지르면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말도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이런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정말 부탁인데 비밀로 해줘.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신뢰를 맡기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신뢰를 관심을 끄는 재료로 바꿔버립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가볍게요. 걱정돼서 조언을 구하려고 나쁜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비밀을 흘리는 순간부터 이미 나쁜 뜻이 시작된 것입니다. 뜻이 나쁘냐 좋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깊은 관계를 지 마십시오. 관계는 유지하되 깊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고민을 말하기 전 딱 한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에게 어떻게 말해왔는가? 늘 누군가의 사정을 재미있게 전하고 내가 들었는 대로 시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비밀을 맡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위험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은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좋게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의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조마조마해지고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약속 전부터 피곤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커집니다. 커피가 5분 늦게 나왔다고 직원에게 날이 선말이 튀어나옵니다.
왜 이렇게 늦어 확인도 안 하고 내오나 상대가 사과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분노의 크기가 상황의 크기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저 정도 일로 저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그렇습니다. 화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는 지금 눈앞의 커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쌓여있던 불안과 좌절이 밖으로 터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종종 상황을 핑계로 삼습니다. 진짜 원인은 내면에 있는데 표면에서는 외부 탓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음식이 늦어도 화, 길이 막혀도 화, 누군가가 실수해도 화, 심지어 자신이 조금 불편해도 화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감정의 방파제가 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만해. 창피해. 이렇게 달래고 수습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더 먼저 지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늘 긴장 상태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눈치 게임이 됩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말을 하면 화를 낼지 저 행동을 하면 삐질 여러분의 머릿속에 늘 계산이 돌아갑니다. 대화의 내용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편안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늘 긴장해야 한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의 평온을 침범하는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속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화를 안 내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분노는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직원에게, 내일은 다른 친구에게, 그 다음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화살을 쏘는 것이지 원칙에 따라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아직 안 그랬다는 말은 아직 내 차례가 안 왔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큰 분노만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벌을 주는 분노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표정이 굳고 말을 끊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분위기를 얼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안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언제 풀리나 하며 눈치를 봅니다. 이것도 폭력입니다. 소리 지르는 폭력과 침묵으로 조종하는 폭력은 형태만 다를 뿐 결과는 같습니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깎고 관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분노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죄인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감정을 폭발하거나 침묵으로 벌을 주며 상대를 흔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나는 소리 지르는 사람과는 오래 못 지낸다. 나는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는 사람과는 깊게 관계 맺지 않는다. 이 기준을 마음속에 분명히 두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감정을 폭발할 때 여러분이 수 역할을 자동으로 하지 마십시오. 물론 당장 그 자리에서 분위기를 살려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수습하면 그 사람은 더 쉽게 폭발합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정리해 주니까라는 학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거리를 두십시오. 시간과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평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에서 더 이상 긴장 속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늘 눈치 보며 만나는 관계보다 혼자 편안한 시간이 훨씬 낫습니다. 혼자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불안한 관계가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본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사람이 나쁜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 잘못된 관계를 끊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그럴까요? 착한 사람은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는 좋은 면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참고 또 참음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와 사이가 틀어지면 그것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저를 힘들게 해도 참았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더 이해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니 제 마음이 먼저 병이 들었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나를 버리고 있었구나.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가지 치기를 해야 잘 자랍니다. 무조건 가지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병든 가지 영양분만 빼앗는 가지는 쳐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지가 더 잘 자랍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소중한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 귀한 것들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쏟아붓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하느님의 뜻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신앙의 일부입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기분 좋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불편할 때, 손해를 볼 때, 거절당했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순간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특히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칙을 지켰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그 장면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처음에는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끝은 늘 같습니다. 거래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꾸준히 여러분을 챙깁니다. 부침개를 부쳤다고 가져오고 과일을 샀다고 나눠주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냐고 안부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말해도 그 사람은 웃으며 말합니다. 좋아서 하는 거야. 이 말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꺼냅니다. 보정을 좀 더 달라거나 돈을 잠깐 빌려 달라거나 누군가에게 부탁을 전해 달라거나 그 부탁은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흔들 수 있는 부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충분합니다. 있고 가족과의 약속이 있고 살아오며 배운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뀝니다. 목소리가 달라지고 말이 짧아지고 서운함이 아니라 분노와 계산이 섞인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챙겼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뜻은 분명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없다는 불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연락이 뚝 끊깁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과일도 반찬도 안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허탈합니다. 1년에 친절이 진심이 아니었나? 바로 그것입니다.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형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친절이 미끼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친절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절을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심리적 빚을는 도구 씁니다. 오늘은 반찬을 주고 내일은 안부를 묻고 그 다음은 도와주고 그렇게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큰 부탁을 꺼낼 때 상대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압박이 작동하니까요.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거래는 항상 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진짜 관계는 이익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여러분이 거절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 사정이 있겠지 하며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목적이 얻어내기가 아니라 함께하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래로 맺어진 관계는 다릅니다. 이익이 안 되면 끝입니다. 거절은 곧 손해로 해석되고 손해가 확정되면 철수합니다. 그래서 그절 한 번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절대 속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명예만 빌리는 거야. 보증만서 주면 돼. 절대 피해 안 가. 이런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부탁은 늘 간단하다는 얼굴을 하고 옵니다. 정말 간단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하지 못할까요? 굳이 여러분이 필요할까요? 부탁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부담을 남에게 옮기는 행위입니다. 특히 보증, 명예, 돈이 세 가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대개 너는 믿을만해서라는 칭찬으로 포장되어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위험을 떠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내일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식당에서, 마트에서, 택시에서, 병원에서 그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이것 하나만 지키셔도 잘못된 관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거절은 제가 아닙니다. 거절은 여러분의 경계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결국 이용당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제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짧고 단정하게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설명을 길게 하면 흔들립니다. 원칙을 길게 말하면 공격받을 틈이 생깁니다. 단정함은 무례가 아닙니다. 단정함은 나를 지키는 언어입니다. 셋째, 거절했을 때 상대의 반응을 기록하십시오. 거절 후에도 존중이 유지되면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절 후에 냉담해지고 비난하고 관계를 끊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면 다음 더 커집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말이 줄면 약점이 줄고 약점이 줄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관계는 유지해야 될 깊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인사와 예의만 남기고 마음은 닫는 방식으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남 후의 느낌을 확인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가 더 고갈되는가. 대화는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면 늘 허탈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집에 돌아와 더 외로워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삶도 작아집니다. 여섯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사람을 끊으면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관계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내 마음이 존중받지 못하면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외롭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적어도 마음이 안전하면 삶은 훨씬 편안합니다. 아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입니다. 일곱째,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과는 멀어지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곁으로 가십시오.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은 아픈 순간이지만 그 아픔 뒤에는 반드시 평온이 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십시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남의 비밀을 흘리는 사람,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끝내는 사람,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침묵으로 보여주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거절하면 돌변하는 사람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여러분은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조직을 위해, 관계를 위해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배운 지혜입니다. 저도 100년이 넘게 살았지만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아직도 관계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남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거절 한 번에 사라지는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지 마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평온이고 삶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부터 얼른 눌러두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 카카오톡이든 밴드든 가족 단톡방이든 주변의 소중한 벗들에게도 이 지혜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두십시오. 서울, 부산, 대구, 멀리, 미국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제가 인사할 때 그 지역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전해드릴 귀한 인생 지혜를 놓치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루하루가 금쪽같이 귀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0년을 넘게 살아온 저 김영석이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고맙습니다.